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자, 10번째 CRUD 프로젝트 생성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본 설정은 전이랑 똑같이 하고, 그리고, 괜찮아. 어차피 이거 띄우고 있었어. 그 다음에 8단원에서 진행한 모델스랑 서비스 복사하면 IMPL까지 같이 딸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연동해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해 오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9단원에서 했었던 헬퍼 복사해 오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제 만들었었던 REST 헬퍼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이 작업을 했고요. 자, 집중하고 따라오세요. 지금 하는 거는 따로 그 파일 안 나갈 거예요. 지금 같이 할 거예요. 자, 디파트먼트 컨트롤러의 이름을 디파트먼트 그냥 아예 컨트롤러스 밑에 하위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러스 밑에 레스트풀이라고 하위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컨트롤러 이 안으로 넣으세요. 네,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 컨트롤러의 패키지가 뒤에 레스트풀이라고 붙어 있으면 되고요. 클래스 이름도 디파트먼트 레스트 컨트롤러로 바꿉시다. 자, 컨트롤러스 밑에 레스트풀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디파트먼트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이름 바꿔서 재배치했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우리가 컨트롤러를 만들 때 일반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스트 컨트롤러가 있어요. 일반 컨트롤러는 클래스 상단에 컨트롤러라고 붙고요. 레스트 컨트롤러는 클래스 상단에 골뱅이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붙죠. 그러니까 두 개가 유형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일반 컨트롤러에서도 RESTful API, 즉 JSON을 출력해주는 게 가능하긴 한데 그러려면 코드가 더 들어가요. 일반 컨트롤러는 뷰를 가져가는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HTML에서 접근하는 액션 페이지 역할을 하는 메서드가 들어가죠. REST 컨트롤러는 JSON만 출력하는 애죠.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 구현을 할 때 이 뷰 단에서 HTML 쪽이죠. 여기서 필요에 따라 액션 페이지로 서브밋을 할 수도 있고 RESTful API JSON 쪽으로 AJAX를 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JSON 쪽으로 접근하는 걸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디파트먼트 레스트 컨트롤러 첫 줄에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돼 있죠. 얘를 레스트 컨트롤러로 바꿉니다. 빨간 줄 가면은 컨트롤 점 눌러서 임포트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임포트문 쪽에서 기존에 그냥 컨트롤러라고 돼 있는 게 안 쓰는 거니까 이제 노란 줄가 있을 거예요. 그럼 미련 없이 지우시면 돼요. 자, 처음에 접근되는 요 메서드 인덱스였죠. 얘는 목록 조회용이었죠. 자, 메서드 이름은 기능에 맞춰서 바꿔줍시다. get list라고 바꿀게요. URL은 그냥 뷰를 가져가는 페이지랑 구별하기 위해서 API 밑에 디파트먼트라고 잡겠습니다. 자, 기존의 인덱스 메서드 이름 getList라고 바꿨고요. URL은 API 밑에 디파트먼트. 조회용이니까 get이에요. 넘어갑니다. RESTful API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과정이 기존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파라미터 다 똑같이 맞고요. 쭉 내려가요. 자, 쭉 내려가기 전에. 근데 RESTful API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이 정해져 있죠. 맵을 리턴해야 되잖아요. 그쵸? 키는 스트링, 밸류는 오브젝트. 맵 임포트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리턴 타입 바꿔주고 더 이상 웹 헬퍼가 아니야. 레스트 헬퍼로 써야죠. 용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레스트 헬퍼로 바꿔줍니다. 자, 요거 바꾸고 나면 이제 여기저기 컨트롤러 메서드 에러 날 거예요. 그냥 두세요. 리턴 타입 바꿔주고 이거 바꿔주고. 자, 넘어갑니다. 됐지요? 자, 목록 조회 기능에서 쭉 들어와서 여기 에러 났을 때 에러 처리 있잖아요. 그쵸? 에러 처리. 이제 이 웹 헬퍼를 통해서 에러 처리하는 게 아니지 레스트 헬퍼를 통해서 에러 처리하는 거죠. 이러려고 메서드 이름 기존이랑 다 웹 헬퍼랑 다 똑같이 맞춰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모델을 쓸 일이 없죠. 왜냐면 뷰가 안 들어가잖아. 얘는 제이슨용이잖아. 그러니까 모델 객체 지워요. 모델을 지워요. 파라미터로 받는 모델을 지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모델을 추가해 주는 게 아니라 맵을 하나 만들어 줘야죠. 맵 타입의 스트링이랑 오브젝트를 받는 데이터는 new 리스트였으면 리스트였나? 리스트 테이블이었냐? 아, 링크 대시면 스트링 오브젝트. 이제 얘한테 추가해 주면 돼요. 데이터.put 해갖고 그냥 다 추가해 주세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얘를 리턴하시면 돼요. 아, 리턴이래. 리턴 REST helper 점 send JSON한테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 캐치문에서 서버 에러 할 때도 얘를 리턴을 하세요. 리턴으로. 스테이크 템플릿은 리턴을 했는데 서버를 최대치는 어떻게 해요? 그럼 어저께 헬퍼라도 잘 안 만든 거네. 어저께 헬퍼 작업이 좀 빠진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를 주석으로 막아놓고 어저께 그 레스트 헬퍼를 다시 점검한 다음에 그거 끝나면 여기 주석을 풀어요. 일단 주석 막아놔. 지나가야 돼. 어저께 수업 내용이라서 못 기다려. 일단 캐치블럭 주석으로 막아놓으세요. 요건 이상 없어? 샌드 제이슨? 예, 그건 그럼 어제 레스트 헬퍼를 다 안 만든 거야. 지금 보지 말고 이따 봐요. 기다리냐고 또 놓치면 안 되니까. 자, 정리해보면 1번 컨트롤러 유형 변경. 이거는 골뱅이 컨트롤러를 골뱅이 레스트 컨트롤러로 바꾼 거였죠. 그 다음에 웹 헬퍼를 레스트 헬퍼로 변경.
3. 그 다음에 접근 URL을 변경해요. 근데 여기서 일반 컨트롤러와 구분을 위해 URL에 폴더 하나를 추가하는 형태로 바꾸는 게 권장이에요. 사실 URL은 자기 맘이지 뭐. URL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API 밑에 뭐뭐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얘네들은 이 API들은 AJAX로 호출하는 거고 전면에 노출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벤치마킹 하신 기성 사이트들 있잖아요. 걔네가 만약에 내부적으로 AJAX 같은 걸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API 주소는 소스코드 일일이 다 뒤져보지 않는 한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페이지들이 있다는 얘기야. 전면에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서 구현을 해내셔야 돼요. 자, 메서드 리턴 타입 변경. 리턴 타입을 맵의 스트링 오브젝트 요걸로 바꾸는 거죠. 5. 메서드의 이름은 적절히 수정 안 해도 돼요. 6. 모델 파라미터 제거 이것도 안 해도 돼요. 파라미터 바꿔 안 써도 상관없어. 써야 되는데 파라미터를 안 받으면 에러가 나지만 파라미터를 받아놓고 안 쓰는 건 에러 안 나요. 이건 안 고쳐도 돼 사실. 자, 7. 예외 처리 부문에서 웹헬퍼 사용을 REST 헬퍼로 변경. 메서드 동일했죠? 8. 뷰에 대한 데이터 전달을 맵 객체 구성 후 제이슨 출력 형태로 변경.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DB 연동 건드렸나요? 뭐 getPost 파라미터 검색이라든지 페이징 같은 거 건드렸나요? 안 건드렸죠? 그냥 겉에를 감싸고 있는 컨트롤러 구성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REST풀하고 일반 액션 페이지는 역할이나 목적이 똑같아요. 구별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사실은. 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일단 요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것들 만들게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메서드들도 이제 변환을 해볼게요. 자, 상세 화면을 보기 위한 메서드. 얘는 사실 그냥 디테일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멈춰있어요. 아, 화면 멈췄나? 자, 또 디테일 메서드. 얘는 뭐 사실 메서드 이름 안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어. 자, 폴더만 API 폴더 안에 자, RESTful API는요 모든 URL이 같아요. 패스 파라미터를 제외하고. RESTful API는 패스 파라미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API URL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메서드와 아래에 있는 메서드는 패스 파라미터가 있냐 없냐로 구별하는 거죠. 주석은 따로 수정 안 할게요. 자, 그럼 에러 났을 때 웹헬퍼 이거 뭐로 고치랬죠? REST 헬퍼로 고치라 그랬죠? 그리고
뷰에 데이터 전달하는 거 대신에 맵, 스트링, 오브젝트, 데이터는 링크 대시 맵. 여기다가 디파트먼트 추가해주고 return restful helper send json 맞나? 자, 여기도 리턴 해야지 참. 자, 지금 제가 에러 나는 이유는 메서드 리턴 타입 안 고쳐서 그렇습니다. 이제 목록에서만 조금 조심하면은 URL 체크, 리턴 값 체크, 패치문 체크, 리턴 체크. 자, 그러면 이제 목록에는 검색어라든지 페이지네이션 정보, 이런 약간 목록밖에 포함할 수 없는 그 부가적인 정보가 있어요. 그거는 논외로 놓고, 걔는 약간 별종이니까. 목록에서 주는 학과 데이터랑 상세에서 주는 학과 데이터가 지금 키 이름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는 목록이니까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디파트먼트라고 했어요. 여기는 단수니까 디파트먼트라 그랬어요. 그쵸? 자, 우리가 엑시오스 구현을 할 때 여기에서 출력해주는 이 모든 제이슨을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는 response.data로 봤습니다. 그 데이터 안에 키워드 디파트먼트 페이지네이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록 구현할 때는 response.data.department 상세 구현할 때는 response.data.department 이렇게 되겠죠.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가에 따라서 제이슨 키가 달라지니까. 그럼 이제 제이슨 키가 달라지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매번 또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겠죠? 이거 사람 환장해. 이런 식의 제이슨 API를 보통 웹사이트 하나 만들 때 보통 한 50개에서 많이 만들면 100개 넘어가요. 예전에 제가 혼자 작업했던 프로젝트 중에 지금 없어진 서비스인데 그 대교에서 운영하는 리브로라는 사이트 있었어요. 교보문고랑 거의 비슷한 사이트예요. REST API를 150개를 주는데 백엔드 쪽에서 그때 안드로이드 개발했거든요. REST API를 150개를 주는데 제이슨 키가 다 다른 거야. 진짜 욕하면서 개발했어요. 150개를 일일이 눈으로 다 확인해야 되니까. 본체를 담고 있는 데이터는 이름 맞춥시다. 아이템으로요. 검색어랑 페이지네이션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특수 정보니까. 근데 본체를 담고 있는 데이터는 아이템이라고 키를 맞춥시다. 목록이랑 상세에서 아이템이라고 맞출게요. 참고로 카카오 오픈 API는 도큐멘츠라고 모든 키를 맞추고 있어요. 자, 이제 add. 얘는 뷰를 처리하는 거죠. REST API에 뷰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등록하면 처리하는 얘는 지웁니다. 학과 등록 처리를 위한 API. 자, 리스폰스 바디 필요 없어요. 액션 페이지가 아니잖아. 그쵸? 리스폰스 바디 필요 없습니다. URL은 API 밑에 모든 URL을 갖다 그랬어요. 뒤에 add OK 지우세요.
제대로 만들면은 리퍼러 체크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리퍼러 체크를 하면은 우리가 얘를 썬더 클라이언트로 테스트를 못해. 왜냐면 직전 페이지가 반드시 디파트먼트에 있어야 되니까. 자, 리퍼러 체크 지우세요. 에러 처리할 때 웹헬퍼, 얘는 리턴 레스트 헬퍼로 고쳐주면 되죠. 리턴 타입도 바꿔주고요. 메서드 이름은 뭐 굳이 안 고쳐도 됩니다. 메서드 이름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밑에는 아직 손 안 댔어요. 자, 기존에 우리가 구현하던 방식. 기존에 우리가 구현하던 방식은요, 일반적인 게시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 문의 같은 게시판 같은 거. 그러면은 목록 페이지가 있죠. 목록 페이지가 있고, 여기서 글 작성하기를 위해서 작성 페이지로 간다고요. 그리고 작성을 하고 나면은 작성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은 읽기 페이지로 넘어가요. 읽기 페이지로. 읽기. 그러니까 이 작성 페이지에서 인설트를 하고 읽기 페이지에서 그 결과를 셀렉트를 하는 거죠.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생성되죠.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내가 생성한 프라이머리 키를 외열절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프라이머리 키를 get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쿼리 스트링으로. 이게 우리가 엊그저께까지 작업해던 스타일이에요. 일반적인 게시물에서 데이터를 유지하는 관리 방식이에요. 자, 요 얘기에서의 요점은 어차피 인서트 하면은 프라이머리 키는 마이바티스가 자동으로 리턴을 해줘. 그러니까 그 프라이머리 키만 그냥 넘기면은 다른 페이지에서 그걸 갖고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페이지가 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레스트풀을 넣어서 AJAX 방식으로 구현하는 케이스의 대부분은 리뷰나 덧글이에요. 리뷰는 상세 페이지가 따로 없어요. 대부분. 그냥 작성 기능이랑 목록 기능이 한 페이지에 붙어있죠. 리뷰 글 쓰는데 보면 위에 쓰는 데 있고 그 밑에 목록 쫙 달려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리뷰를 내가 작성했을 때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를 인설트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리뷰 글 작성하고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나요? 아니야. 작성된 내용이 그냥 여기에 바로 딱 하고 들어가요. 새로 생성된 내용이. 근데 인설트를 하면은 프라이머리 키밖에 안 생긴다며. 일단 리뷰를 작성하면 페이지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러면 무조건 AJAX야. 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목록조회. 그거는 리뷰글 목록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세 조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또 수정하고 있던 게 인설트 처리하는 거지. 자, 그러면 AJAX로 인설트를 호출해요. 그럼 이제 응답 결과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쵸? 지금 우리가 인설트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밖에 없죠. 그러면 작성된 내용을 페이지 이동 없이 여기서 바로 딱 세팅해 주려면 그 직전에 만든 디테일 페이지한테 이 프라이머리 키를 받아서 AJAX를 또 돌려야 돼.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AJAX를 연속으로 2번 호출해야 돼요. 하나 호출하는데도 코드 이만큼씩 들어가는데 그걸 2개 넣어야 돼. 애당초 백엔드가 조금만 불편하면 백엔드가 인설트를 해. 그럼 그걸로 PK를 받고 이 PK로 셀렉트까지 바로 연속으로 처리해서 셀렉트 결과를 받아내주면 인설트 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주는 게 아니라 셀렉트를 한 번 더 해서 셀렉트 결과를 통째로 주면 이 AJAX 루틴이 없어도 되는 거지. 자, 우리 서비스 패턴 구현해 놓은 걸 보면요. 인설트 수행한 다음에 요 데이터 받아서 즉시 셀렉트해서 리턴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 다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안 썼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 add 아이템을 호출하면서 리턴 타입을 안 받았어요. 이미 얘가 셀렉트를 해서 리턴을 해주는데 여기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디파트먼트 타입의 아웃풋은 리턴 받으세요. 인설트 한 거. 그러면 이제 리턴 REST helper.send JSON이라고 하면서 맵부터 만들어야 되는구나. 맵 타입의 스트링의 오브젝트 data.put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주고 여기다가 데이터 걸어주면 됩니다. 인설트랑 업데이트에 대해서 add 아이템이랑 이제 edit 아이템 요 두 개에 대해서 기존에는 리턴을 안 받았는데 이제 리턴을 받아서 얘를 JSON으로 넣어줘야 돼요. 요런 차이점이 좀 생깁니다. 자, 삭제 처리입니다. 리스폰스 바디 제거하고요. 얘는 이제 딜리트 매핑으로 바뀌어요. URL은 API 폴더 밑에 디파트먼트 밑에 패스 파라미터. 자, 리퍼러 검사 하면 좋지만 일단 지금 빼자 그랬죠. 웹 헬퍼 리턴 레스트 헬퍼로 바뀌고요. 리턴 타입도 바꿔야 되네.
자, 삭제는 진짜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return rest helper 점 그냥 send json. 파라미터 아무것도 없는 것도 어제 만들어 놨어요. 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REST API는 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페이지를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수정 페이지 관련된 뷰는 메서드는 지웁니다. 자, 수정 처리, 리스폰스 바디 날리고 얘는 무슨 매핑이야 그럼? 수정이니까. 풋 매핑입니다. URL 똑같다 그랬죠? API 폴더 밑에 디팔트먼트. 파스 파라미터가 있고 없고를 제외하고는 URL 다 똑같아요. REST풀은 접근 방식으로 기능을 구별해요. 리턴값 바꿉니다. 캐치문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도 인서트 할 때랑 상황이 똑같아요. 얘는 페이지 이동이 없는 애기 때문에 API가 수정된 결과까지 JSON으로 같이 줘야 돼. 그래서 서비스 만들어 놓을 때 이미 업데이트 치고 나면, 여기서 업데이트 치고 나면은 수정된 결과 바로 셀렉트해서 리턴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사용을 안 해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정 결과를 담기 위해서 디파일트먼트 타입의 아웃풋은 널 받고요. 리턴 받으세요. 이거를 이제 맵에다 담아서 넣어주면 돼. 이렇게.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제 테스트 가동할게요. 자, 프로젝트 지금 가동됐고요. 로그백 설정해서 패키지를 19,000 왔으니까 그것만 고치고 시작할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겟 방식밖에는 웹브라우저로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게 없죠. API 폴더 밑에 디파트먼트. 자, 그럼 이렇게 목록 데이터가 나와요. 자, 페이지 정보까지 다 나오죠. 지금 얘는 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구본 눌러도 브라우저 안 떠요. 주소 직접 쳐야 돼. 자, 여기다가 물음표 찍고 키워드는 컴퓨터라고 검색어 주면은 검색 결과만 뜨겠죠. 페이지 내션 이렇게 뜨고요. 자, 이번엔 검색 없이. 자, 현재 페이지 1페이지고요. 전체 4페이지까지 있대. 그럼 내가 두 번째 페이지를 넘어가고 싶으면 얘한테 물음표 페이지는 2라고 주면은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떨어지겠죠. 물음표 3, 페이지는 3이라고 파라미터 3으로 맞춰주면 3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떨어지겠죠. 이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어해야죠. 자, 디파트먼트 슬래시 319라고 주면은 하나 학과에 대한 정보가 뜰 거고요. 이상한 값 주면은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에러 메시지 추르륵 나올 거고, 예외 처리 다 해놨으니까. 자, 이제 목록 데이터 브라우저를 켜놓고 썬더 클라이언트 포스트 푸 딜리트는 테스트가 안 되니까 포스트에서 디파트먼트 뭐 get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get. 자, get에 대해서 디파트먼트 파라미터 이거 아니죠? send. 아, API 밑에 디파트먼트였죠. 참. 아까 제가 주소 잘못 적어서 4041로 떴어요. 디파트먼트인데 디어파트. 자, 그럼 이게 목록 데이터 일로 뜨죠. 자, 목록 데이터 뜨고 포스트. 목록 데이터는 여기 상세에서 브라우저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맨 위에 게 347이에요. 포스트 바디의 폼 dname은 REST 록은 이 썬더 클라이언트가 한글 입력이 좀 안 좋아요. 이건가 보다. 포미코드 dname은
로그는 헬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보내면은 파라미터 세팅해서 보내면 방금 전에 저장된 데이터가 이렇게 같이 뜨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인서트를 함과 동시에 셀렉트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브라우저에서 지금 348번 데이터가 생성이 된 건데 새로 고침해보면 지금 347이 제일 위죠? 새로 고침하면은 조금 전에 저장된 데이터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되겠죠? 자, 348의 이름이 레스트풀이에요. 이번엔 put 레스트풀 에디트 헬로 에디트 마지막으로 학과 번호는 패스 파라미터로 보내야 되죠. 348 그러면 348 데이터가 이렇게 수정됐다라고 OK 떨어졌고요.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348 데이터도 고쳐져 있겠죠. 마지막으로 딜리트. 딜리트는 이 폼 파라미터 다 상관없어요. 삭제할 대상만 패스로 주면 돼요. 샌드. 자, OK 떨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하면 348 없어지겠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이슨 서버, 자바스크립트 할 때 쓰던 제이슨 서버는요, 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요 아이템에 들어간 요 배열부터 줬고요. 페이지 번호 구현도 없었어요. 그래서 에이작스 할 때는 우리가 페이지 번호 구현을 실습을 카카오 API 통해서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 인피니티 스크롤 했던 거 있죠. 자, 이제 에이작스 사용할 때 공부했었던 사용했던 제이슨 서버에 그거보다 기능이 더 많은 검색도 되고 페이지 번호 구현도 되는 완전한 형태의 레스트풀 API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에이작스를 들어 엎을 시간입니다. 녹화 끝.